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의 직업이 혹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은 없겠지요.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직업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대통령으로 된 공무원이 과거에 내가 공무원이었던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근속 연수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연차를 내서 쓴다. 이것은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그런 행위이죠.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살라미 전술, 물타기 전술 이런 온갖 말로 속이는 수법에 있어서 전문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명예감정이라든지 품위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겠죠. 명예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자기로서는 쓰라린 패배를 맛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미덕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 김의겸은 2018년 12월 13일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것이 그러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 거기에 대해서 그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정오 무렵에는 국내의 언론 방송사가 이 뉴스를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반박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제재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한 행정명령 138110호라고 합니다. 이것이 노컷뉴스 12월 13일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국 자체의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요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을 다녀온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을 다녀온 모든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다녀온 것이죠. 바로 그 북한을 다녀온 비행기를 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9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문은 그것이 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후 2018년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할 때 비교적 다수가 가는 코스인 미국을 경유하는 그러한 경로로 가지 않고 체코를 경유해서 아르헨티나를 다녀왔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런 국민들의 의혹과 그리고 이 뉴스에서 그 밝히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그런 출발점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이후에 북한을 다녀왔으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전용기는 180일 동안 미국 땅에 못 간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유효한 그러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원칙이 아주 잘 집행되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9월 23일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갔다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과연 이것이 미국 방문인가?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문장을 풀이하듯이 똑같은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뉴욕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방문일까?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뉴욕 방문은 미국 방문인지 아니면 뉴욕에서 미국이 허용한 특정 모임에 참가한 것인지 이러한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때 문재인은 제73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 유엔 총회가 9월 23일에서 26일까지의 일정으로 그러면 이때 여기에 참가한 문재인은 미국의 손님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유엔 총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곳의 손님이다.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두면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쓸 수 있는 영역을 유엔 총회에서 초청한 손님들은 쓸 수 있게 한다. 그것을 미국은 거기에 협조한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좀 특이한 일이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엔 총회 관련해서 양자회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영토에서 할 수 있는 미국의 양해, 하해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기록이 없다 하는 것이죠. 특히 2017년에는 7월 1일에 워싱턴 DC에서 동포간담회를 했고 몇 달 후에 9월 18일 똑같은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을 때 뉴욕에서 또 동포간담회를 했다. 한 해에 2차례씩이나 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은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23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궁금한 것이 이 유엔 총회 관련 영역, 호텔을 포함해서 각종 그 회의장, 부대 그 행사장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13810호가 면제된 것인가, 적용 면제된 것인가,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때 미국에 이 문제를 일으킨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서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행기는 북한을 갔다 와도 미국 땅에서 미국의 행정명령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2018년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 시 대통령 전용기의 미국 기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라든지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일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판단력이 좀 결여된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9월 23일에 미국 땅에 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제재받지 않았다. 그런 비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교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에 착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래도 그 포인트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라는 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9월 23일에 북한을 갔다 온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갔다.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의심. 왜냐하면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미국 땅에서는 미국 법이 적용된다 하는 이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 위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합리적 의심이 될 겁니다. 그 합리적 의심을 먼지 하나만큼도 흔들어 놓지 못한다. 그런 것이지요.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 때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도 없다. 이것이 이투데이 12월 13일 보도입니다. 또한 노컷뉴스는 같은 날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 이러한 내용들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요청한 적이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한 적 없고 우리가 신청한 적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하고 남남이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원론부터 다시 따져보기로 합시다.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미국 땅에 가지 않으면 이번 경우에는 전혀 논의가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미국 땅에 가려는 자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 땅에 북한을 다녀오고 180일 이내의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대북 제재의 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는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그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그 사이에 간 적이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2018년 9월 26일 이후 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의겸 대변인과 외교부의 그 워딩 자체는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국민에게 충실한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답변일 수는 없고 또한 그것은
양심적인 답변이라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갈 때 미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예외 절차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요구한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죽을 올리는 쓸데없는 동문서답,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전용기가 원칙상 대북 제재의 대상이다 하는 그러한 당연한 의심, 그것을 정말 일도 못 깨는 그러한 쓸데없는 답변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항상 간단 명료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미국이 질서 정연한 국가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그리고 법이 법으로서 집행되는 국가다. 사실 가장 그러한 모범적인 국가다. 이것이 세계인의 평균적인 인식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정답은 이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제몇 항에 문재인의 전용기는 북한을 갔다 왔더라도 적용을 제외한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기자들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전곡을 찔러서 질문을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겁니까? 기자들은 아니라는 답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재인 청와대인 것이지요. 국민이 궁금했던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전용기가 대북 제재에 걸렸기를 바래서 그랬으면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랬는지, 그래서 G20 가는 그 경로가 그런 식으로 갔어야만 했던 건지, 어떻게 된 사정인지 밝혀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믿어주겠다. 그것이 국민의 입장이지요. 국민이 궁금한 것은 대북 제재 받고 있는 상태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지금 미국 못 가는 거냐. 그게 우리 한국의 지금 지위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사관이 그런 것 하는 데입니까? 이런 답변도 못하는 김의겸. 그러면 뭐 하자고 브리핑은 한 겁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저 만만한 국민, 만만한 언론사,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거 하나 깨부수자고 나와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지 할 대로 아무 소리나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김의겸은 이번에도 또 그러면 시험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인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 건가? 또 그것이 아니면 그저 직감으로라도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 청와대의 모습을 그저 뻔뻔하게 드러내 보인 것인가? 이번에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까지 경유지 문제에서 왜 체코 프라하를 선택했는가? 물론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토대로 살펴볼 겁니다. 12월 13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LA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검토됐다가 체코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헝가리와 스웨덴 등이 대상이었는데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을 가면서 스페인을 국빈 방문으로 들러서 제외됐고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는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후보로 잡은 것은 미국 LA,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체코 이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번에 시진핑이 가니까 그래서 못 갔고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래서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것도 참 딱한 것이 내년에 공식 방문하는 것을 후보로 정한 후에 결정했던가. 만일 그것이 아니면 멍청한 짓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는 것은 이제 미국과 체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동아일보와 뉴스원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꼭 체코를 가야 한다기보다 앞서 언급한 후보에 올랐던 다른 도시들이 제외된 것이다. 그렇다면 체코 갈 때 원전 자원 외교를 하러 갔다 하고 언론사가 많이 보도를 했을 때 그것은 언론사의 그냥 아부성 소설이었던 것입니까? 어떻든 청와대에서 체코는 갈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놀러 갔다. 가서 거기서 제법 긴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제 미국과 체코 둘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체코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는 다른 도시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동아일보 12월 13일자 보도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비행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52시간 비행기를 탈 경우 시차 적응은 생체 리듬과 기후 문제 등을 보면 서쪽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서쪽으로 가는 게 결정됐고 중간 기착지가 애초에 LA로 결정됐다가 바뀐 적이 없다. 어떻든 이것을 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하는 티를 내지요. 그런 면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뼛속까지 거짓말의 달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법 어수룩한 데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애써 LA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쪽으로 가는 게 결정됐다면 미국 LA는 왜 후보에 넣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도 멍청해서 일단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체코는 생체 리듬 때문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아르헨티나를 갈 때는 미국을 경유하는,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김의겸 대변인은 서쪽이라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훨씬 더 다수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이러한 다수의 생체 리듬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생체 리듬은 어쩐 일인지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LA, 체코는 생체 리듬 때문에 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국의 LA를 김의겸 대변인 스스로 그것은 처음부터 후보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왜 제외했을까? 12월 13일 이투데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2017년 이야기입니다. 그때 워싱턴 지역과 뉴욕 지역의 교민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내년 2019년에도 LA를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했습니다. 이 문단은 좀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전반부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2017년에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그런데 미국 전 지역 동포가 대상이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 브리핑을 듣는 미국 전 지역의 동포들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어떻게 동포간담회를 했느냐. 당시 그 현지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색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뭐가 전 지역 동포입니까? 애초에 동포라는 개념이 있기나 했는지. 2017년 7월 1일 워싱턴에서 동포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 동포, 일반인들이니까 그저 점심이나 먹자. 그렇게 했겠죠.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대략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스케줄이 갑자기 잡혔고 이것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를 보면 알 겁니다. 그때 왜 갑자기 미국을 가게 됐는지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쇼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갑자기 잡혔고 대부분 민주당 측의 개인 라인을 통해서 초청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간담회가 동부에서 개최가 된다. 미국은 땅이 넓지요. 그래서 이 LA 서부에서 동부까지 워싱턴까지 가려면 그것도 날짜가 임박해서 갑자기 후다닥 하고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복 항공료에다가 숙식비를 다 자비로 대야 해서 최소한 $1,000씩은 여기에 써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날짜도 부족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야 되고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오자.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동포들이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것도 LA에서는 한 20명 남짓이 초대받았다.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전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고르게 모든 동포가 참가할 수 있는 뭐 공정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LA에서 간담회 안 했다는 겁니다. 20명 남짓 초대받았다. LA에서 간담회 안 했다. 따라서 LA를 배제할 어떤 근거도 못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9월 단 몇 달 후 2017년 9월 18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를 합니다. 이때는 만찬을 합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동포들을 초대했다.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연예 활동이라든지 하는 일종의 유명 인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2번씩이나 미국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LA에서는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2018년에는 어땠는가? 9월 23일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체의 동포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때에도 LA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와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동포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2018년에 LA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LA를 후보에서 제외했다 하는 근거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다시 말해서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유 없이 LA를 후보에 넣었다가 이유 없이 LA를 제외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2019년에도 LA를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음 해의 일이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LA는 그 전해에 다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상관없이 그냥 배제되고 그 다음 해에 아직 불확실하지만 LA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제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설명이 그런데 좀 말이 되지를 않죠. 참고로 2019년에 LA에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설령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2019년 3월 21일 정도면 그 제재 기간 180일이 대략 끝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에는 LA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에 LA에 안 가기로 했다. 이런 어법상으로도 통하지 않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2019년에 LA에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8년에 안 가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뉴욕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2017년에 뉴욕에서 동포 간담회는 했지요. 어떻든 2018년에 LA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없었다. 그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브리핑을 함으로써 문재인 청와대의 수준을 국민들 앞에 또다시 스스로 폭로한 격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당신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다시 말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고 문재인의 전용기가 나쁜 비행기여서 미국을 못 들어간 거지.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당신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에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변인을 내세워서 브리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재인은 아직 미국에게 두들겨 맞은 적이 없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 유엔 총회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 LA에 못 가기 때문이 아니고 못 가기 때문에 체코에 간 것은 아니다.
체코는 꼭 갈 이유도 없었는데 후보로 삼았던 다른 곳에 다 못 가게 돼서 그래서 체코로 갔다. LA는 후보였지만 처음부터 미국 경유는 안 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의 그 논거를 깨뜨리는 그러한 모순된 주장이다. 그것을 우리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LA 안 간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 간 이유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은 사실을 묻는 겁니다. 물론 국민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언제나 정말 끝까지 죽어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딱하게 생각하지요. 그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미국에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인 증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사실을 추적하는 언론사들, 그들과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국민과 그런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 국민의 뜻은 다릅니다. 이것은 원론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지쳤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